지금 이제 미국 나스닥 시장이 뭐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이어서 계속 예.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지, 혹은 뭐 어떤 분들의 의견처럼 좀 이번에 꼬꾸라질 수도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게 그 저금리 많은 유동성을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보면 뭐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나스닥이 가장 최선두에 서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꺾여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뭐 이러는 국면으로서 가게 되면 이게 아마 순차적으로 다른 자산들도 영향을 받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꼭 뭐 나스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일한 이유로 해가지고 올라서 그랬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 못 이기고 내려간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나스닥이 내려가면 시간이 지나서 S&P 이런 것들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미국의 부동산이 내려가고 이게 넘어와서 또 한국에서 또 부동산이 넘어가고 내려가고 이러는 형태로서 이제 쭉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으로 나스닥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보면 어차피 이것도 한번 출발해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걸로 가지고도 이걸 제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다음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팍 주저앉아 버리는 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좀 더 가는 그런 거는 될 텐데 올라가는 것들이 마냥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에서 최대한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 내지 15%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상당한 좀 조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게 가격이 이렇게 막 성장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면요. 맨 마지막에는 상당히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원래 이제 그 기업의 실적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옛날 실적을 반영해 가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네. 왜냐하면 올라가기 전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동안에는 실적이 좋았던 기업, 안 좋았던 기업 관계없이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옛날에 한 1, 2년 전에 발생했던 이익을 가지고 다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른바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밸류에이션을 정상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고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 후까지 올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또 반영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것까지 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4년 5년 정도 후에 이익이라고 하는 건 그건 솔직한 얘기로 소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을 최대한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소설을 써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뭔지 모르지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게 나오면 그때서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나스닥에서 지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한번 보게 되면요. 우선 이제 테슬라. 작년도 5월 달 이런 때 미국의 테슬라 레포트 나오는 거 보면 어떤 거 나오냐면 올해 내 부도날 확률 10%, 5년 내 부도날 확률 46%다. 지금에서 캐시가 들어오지 않으면 2020년 5월 달이 되면 모든 그 캐시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만세를 불러버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 CDS 프리미엄이 657bp까지 올라가서 이게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전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더블이 됐고요. 그 다음에 GM과 포드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물론 뭐 전기차 그에서 미래자동차 이런 거에 선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GM이나 포드는 미래자동차 안 하고 내연기관 끝나고 나면 회사 문 닫을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굉장히 뭔지 모르지만 과다하게 이 성장을 집어넣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가 PR이 80배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네요. 근데 작년도서부터 지금 1년 내내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쭉 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의 세계의 가장 대표 주자라고 하지만 이미 가격이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많이 따져보면 이게 좀 뭔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잘 안 맞아 이런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좋다 이런 얘기 하지만 2000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스코 시스템스 이런 거 회사들은요 세계에서 여태까지
인류가 만든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바뀌니까 이제 달라지는 건데 지금은 보면 아무튼 성장성 이거를 가지고 정말로 휘두를 수 있는 한 최대의 풀스윙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들의 기대가 최대한으로 올라가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많이 가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우연하게 이렇게 가는 건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목표로 하는 지점까지는 꼭 올라가요. 예. 자, 이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한국 주식시장이 1989년도에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잖아요. 네. 89년도 4월 달에서부터 주가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언제서부터 꺾이냐면 88년도 3월 달에 이미 꺾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더 하면서 400포인트 정도를 주가를 더 올린 다음에 떨어지거든요. 그냥 떨어지면 되지. 교과서대로 따지면 경기보다도 주가가 먼저 내려간다며. 그러면 먼저 내려가면 되지. 왜 그걸 1000까지 올라가? 그 다음에 떨어져?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007년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00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왜 그냥 내려가면 되지 꼭 2000까지 갔다가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가지고 있는 희한한 속성인데 목표되는 지점까지는 일단은 갔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버려요. 네. 지금이 나스닥이 10,000포인트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다우지수가 30,000포인트에 거의 근접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를 넘은 다음에 진짜 계속 갈 건가? 아니면 진짜 한번 거기에서 방향을 바꿀 건가? 뭐 이런 이제 그게 있는데 아마 미국 시장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겁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요거는 여담이고요.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출발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거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 지금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조차도 미국의 투자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보유할 거라면 들어갔다가 지금 시점이 높다고 생각해도 들어갔다가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장기 보유를 각오라면 괜찮아. 괜찮아. 근데 단기로 가면은 지금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 장기와 단기라는 건 없습니다. 장기가 되는 거는 단기로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면 장기가 돼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면 왜 지금 해? 그냥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내려간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낫지 왜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의 세계 금융시장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겠냐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격이 굉장히 낮은 중국. 또 하나는 여태까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기업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미국.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권해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중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것보다도 중국은 워낙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안 좋고 그 다음에 3천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크게 내려가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업턴을 한다던가 아니면 앞에서 제가 미중 무역 협상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 이런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하면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하방은 굉장히 탄탄하고 위는 좀 열려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미국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30%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익은 어느 정도 올랐냐? 한 2%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괴리가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굉장히 좋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제가 권해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중국 시장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 간다 해도 타이밍을 지금은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낫고. 예, 그렇죠. 예.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 하는 입장에서 뭐 새로 들어가서 좋을 게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아까 잠깐 아마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젠가요 뉴스를 보니까 그 아마존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많은 브랜드 업체들이 아마존에서 탈출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케아도 이번에 뭐 빠져나갔고, 예. 그 다음에 크라우드 시장과 관련해서는 뜻밖의 MS한테 지금 잡히고 있다. 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아마존의 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익도 정체돼 버려 있는 상태고요. 정체보다는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도 못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마존이 어떻게 이거를 타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서버를 엄청나게 증설을 해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타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지금 반도체에 대한 호황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마존이 그렇게 나오니 그럼 이건 아마존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마존이 그렇게 나오면 MS도 그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어디도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경쟁적으로 증설해봐라. 이게 얼마나 많은 정말 서버가 여기에서부터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될 건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건지 그 다음에 아마존이 하는 그런 전략 자체가 맞는 건지 하는 것들은 이거는 현재로서는 검증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위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 IT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국면이 되기 이전 기업들과 그 이후의 기업들은 이전 기업들은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올라오지만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뭐 일거에 박살이 나버리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이후의 기업들은 특히 이제 IT와 관련한 기업들은 한 번만 삐끗 잘못되면 완전히 그냥 가버리는 형태로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키아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누가 노키아가 과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핸드폰을 팔고 했던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스마트폰 하나에 패션을 잘못 맞춤으로 해서 완전히 가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이나 이런 데가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이다. 그런 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신 요새 신산업의 그 대표 주자인 뭐 테슬라가 됐든 뭐 아마존이 됐든 뭐 이러한 기업들 우리가 되게 엄청나게 보면서 그 창업자들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까지도 겹쳐져 가지고 약간 그 되게 그 뭐라 그럴까요? 우상시 여기면서 어떤 그 신뢰 같은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요게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적 관점에서는 위험한 그렇죠. 편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한 편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PC를 제일 처음에 IBM에서 만들고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PC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그랬을 때 IBM이 굉장히 좋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IBM의 주가는 PC가 보급되기는 초기에 거의 피크를 치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데가 뛰어들고 하기 때문에 당시에 뭐 IBM 그 다음에 뭐 애플 이런 데에 스티브 잡스 날고 뛴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오케이가 되는 형태인 거죠. 근데 과연 그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오케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현재만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자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어떤 당연시 여겨지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 가운데서도 좀 의심해보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당연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져보면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상승할 때 논리로 하락을 절대 상상할 수 없고 하락할 때 논리로 상승을 절대 상상할 수 없다. 근데 그 상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쪽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잠깐 테슬라 얘기가 나와서 또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이번에 그 어떤 언론사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현대차의 인사 조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화제가. 그러니까 내연 그 분야의 어떤 오래된 경영자들, 그 예. 회장의 그 수족들을 다 자르고 예. 그 수소차가 예. 아닌 그 전기차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인사들로 포진을 다시 시켰던, 그러니까 수소차의 이제까지의 전략을 버리고 테슬라처럼 전기차에 올인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떠돌아요. 예. 아마 그 인사가 이루어진 건 이제 그 체제 자체가 정의선 부회장 체제로 넘어오기 때문에 넘어오면 당연히 아버지 때에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극단적으로 그 하면 내가 옛날에 세배해가지고 세뱃돈 나한테 주던 양반들인데 그렇죠. 그 양반들을 내가 지금 밑에 그해서 이거는 뭐 정 불편해서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일 거고요. 내연기관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은 내연기관을 가지고 회사가 돈을 벌기 때문에요. 그거를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기차를 비롯해서 수소차 이런 것들은 미래 동력이기 때문에 그거에 어느 정도의 힘은 더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회사를 완전히 글로 간다. 이거는 잘못하면 정말 회사 전체를 말아먹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에서 전기차로 뭐 이런 것들은 전기차가 그 현대차 전기차가 의외로 잘 나갑니다. 아, 그래요? 예. 유럽에서 지금 5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잘 나가는데 수소차도 그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게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정부가 얼마나 수소에서 수소 경제 얘기 많이 하고 수소차 그 하면서 현대차 대통령이 그 현대차 그 하면서 거기도 가고 그 했는데 그걸 지금 그 한다고 해서 이거 엎어뜨리고 전기차로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요. 아마 당분간은 듀얼 체제로서 좀 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